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낸시 맥윌리엄스의 정신분석적 진단이라는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내용은 경계선 성격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두서없이 제가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계선 혹은 정신병적인 사람이 치료 기간 중에 자신에게 강박 행동이나 강박 사고가 있음을 언급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 행동과 사고가 자아 동질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는 행동들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외부로 관심이 쏠려 있지 않은 상황, 전적으로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어요. 내가 치료했던 어떤 경계선 내담자는 자신이 아침마다 꼼꼼하게 긴 시간을 들여서 비강 세척을 한다는 사실을, 비강 세척이라는 게 이제 코 비염이 있어서 이제 세척을 하는 거죠, 아침마다. 이거를 치료 시작 후, 그러니까 상담을 한 지가 10년이 지나서야 별 일이 아니라는 듯이 언급했다. 극단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낸시 맥윌리엄스가 10년 된 내담자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관찰자를 만들어서 내 객관적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중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예를 들어 아침마다 30분에서 막 1시간씩 코 세척하는데 시간을 그 바쁜 와중에도 사용을 하는 이런 행동들이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보편적이지 않은 모습인데, 본인은 그게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상담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럼으로써 내가 특이했던 행동, 사고, 이런 패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내담자분들이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런 자신의 습관들이나 또 이런 생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툭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죠. 이거를 왜 이제서야 이야기를 했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본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줄 알았다. 혹은 이런 것도 더 의미가 있나요? 이런 것도 중요한가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모든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은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집중해서 의미를 찾고 무의식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가들에게 있어서, 분석하는 정신분석 상담사들에게 있어서 내담자들의 이런 사소한 습관들도 매우 중요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좀 더 빠르게 치유를 하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특이한 습관이나 행동,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부분들 때문에 꿈이나 자유현상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한 비강세척이라는 아주 간단한 정보지만 이걸로 인해서 분석가들은 이전에 해석하지 못했거나 설명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무의식의 원인들을 더 자세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경증 수준의 내담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지도, 그리고 강박적으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경계선 성격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계선 구조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계선 구조인 사람들도 아무 대상에게나 다 그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미치게 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좀 집중적으로 그런 통제나 들었다 놨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죠. 다음 문장은 경계선 성격 구조는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한다. 부인, 투사적 동일시, 분열 같은 원시적이고 총체적인 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퇴행을 할 때는 정신병자들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신증과의 차이점은 원시적인 경험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면시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 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증에 가깝거나 정신증인 사람은 어떤 방어 기제나 무의식의 어떤 요소들을 직면시키면 극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엄청난 퇴행을 불러오거든요. 그런데 경계선자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아, 나한테 그런 점이 있어요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치료를 가져오진 않지만 일시적으로라도 해석에 직면에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자, 다음 내용은 경계선 환자들은 정동을 인내하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창피하거나 부럽거나 슬프거나 혹은 다른 미묘한 정동들을 느끼는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낸다. 이게 또 감정의 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창피하고 부럽고 슬프고 또 이런 미묘한 정동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자들은 이런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의 표출 방법이 갑자기 화를 내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은 정신병적인 사람은 자기와 타인이 무의식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은 반면 경계선 병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리개별화를 중심 주제로 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정신증 그리고 경계선 신경증 이렇게 요즘에는 구분을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엄마하고 아이가 한 집에 있다고 했을 때 밖에 나가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의 경우는 신경증으로 볼 수 있겠죠. 가장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경계선은 나갈까 말까 겁이 나서 문지방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망설이고 있는 아이이고, 정신증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절대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문장은 분리개별화 단계인 하위 단계인 제접근기에 고착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거야 라고 고집부리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게 낸시 맥윌리엄스는 나이로 봤을 때 만 2세경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애기들은 케이크에 촛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촛불에 내가 어른이 직접 불을 붙여줘도 내가 할 건데 왜 했냐고 화를 내고, 또 아이가 직접 불을 붙이게 놔둬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된다고 또 엄마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곤란한 상황, 그런데 직면을 하게 되고, 그럼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턱 밑까지 아마 올라올 겁니다. 이때 시기에 부모님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런 반응들을 계속 보인다면 아이의 투사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이는 경계선적 구조에 고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보면 그래서 경계선자는 역전이를 주로 두 가지의 형태로 일으키는데, 즉 상대방에게 상반된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계선자는 한편으로는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보임으로써, 또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들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혼내키고 처벌하고 싶고 또 팩트 폭행을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만들죠.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게 만드는 이 동시에 두 가지의 역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상대하는 상대방은 경계선자가 너무 애처롭고 불쌍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너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과 분노를 동시에 오가면서 사람을 좀 미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선 이런 악순환의 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서 애처롭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주면 그 이후에는 또 화가 나게 만들어요. 화가 나게 해서 내가 화를 내면 또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또 미안하면 또 잘해주고 싶고 죄책감 때문에 그러면 또 화나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의 연결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렛 말러가 말한 대로 분리개별화 단계에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머니는 필요하고 이 상황에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고착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낸시 맥윌리엄스의 그 경계선 성격 구조의 특징, 낸시 맥윌리엄스가 설명하는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경계선 구조의 치유법에 대해서, 낸시 맥윌리엄스가 이야기하는 치유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신분석의 임상의 대가인 낸시 맥윌리엄스의 책을 기준으로 제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그 내용만 전달하도록 노력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